은 어떤 후보를 선택할까요? 주진우 라이브 4.7 재보궐선거 특집 캠프는 지금, 이번에는 서울시장 후보 캠프로 가보겠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한규입니다. 네, 후보 박영선 후보 곁을 계속 지키던데 지금은 어디 계세요? 네, 저는 지금은 박 후보하고 떨어져서 네. 제가 원래 이제 살고 있는 선능력 부근에서 네. 일찍 퇴근하셔서 투표하시라고 직장인분들한테 길거리에서 투표 독려 운동 중입니다. 마지막까지 목이 많이 쉬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마지막까지 선거 운동을 하고 계시군요. 자, 박영선 후보 캠프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뭐 다른 고민이나 분석, 뭐 예상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고, 무조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주변 분들한테 연락해서 8시까지 투표하도록 요청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투표율을 보니까 예. 보수세가 많은 지역의 투표율이 높습니다. 서초, 강남 높더라고요. 예, 캠프가 긴장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이제 퇴근하시는 직장인들이 아무래도 저희 지지자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규 대변인은 지금 선거운동이 아니라 투표 독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체 투표율은 50.6%고요. 6시 기준으로. 서울은 51.9%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투표율이 50%를 넘으면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던데,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이번 투표율은 보궐선거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기존 보궐선거하고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 전반적인 투표율이 올라간 거지, 지금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뭐 보수층 지지자들의 투표가 많다라고 꼭 단정 지을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는 이번 투표율이 높지만 저희 당의 지지자들도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만큼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기 전에요, 여론조사에서 좀 뒤처져 있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 민심에 좀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분명히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유세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또 일반 시장이라든지 거리에서 유권자들 만나면서 느낀 건데, 지난 주말 정도를 기점으로 분명히 변화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 중에서도 그동안 당에 대한 불만으로,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그래 이번 한 번 정도는 혼을 내는 의미에서 보수 정당한테 투표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네. 아무래도 TV 토론을 통해서 상대 후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상대 후보한테 그래도 서울시를 맡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인식들이 좀 강해진 것 같고요. 네. 분명히 지난 주말부터 변화가 있다라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김한규 대변인은 지역구가 강남 병입니다.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입니다. 네. 거기 사실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집값 많이 오르면 거기 주민들은 어이구, 이번 정권을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그거보다 훨씬 많은 비율의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요?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전세 또는 월세로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또 그런 분들은 또 반드시 재건축 재개발을 뭐 일주일 내에 한다라는 게 본인들의 삶을 또 불안정하게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보수 정당 후보의 공약에 찬성하는 건 아니라서, 저희는 저희 지역에서도 열심히 투표 독려를 하는 게 예. 저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남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자, 이번 서울시장 선거판, 이 서울시장 선거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전통적으로 야당이 항상 들고 나오는 이제 프레임인데요. 저희는 이에 반해서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다. 실패한 과거의 시장과,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충분히 경력을 쌓으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후보의 대결이다라는 인물론으로 대결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 좀 힘드셨죠? 뭐가 제일 힘들던가요?
저희는 사실 후보 자체의 인물 경쟁력만 보자면 저희가 월등히 낫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보의 경험 그리고 공약 이런 분들을 많이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솔직히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만 주로 부각되다 보니 저희 후보가 우수하다라는 점을 많이 알리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참모진들의 잘못이고 뒤늦게 생각해보면 좀 안타깝다고 느끼는 지점입니다. 그랬어요. 아무튼 선거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예령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네네, 저보다는 후보들 또 그 측근에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대변인도 네. 고생 많이 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오 후보 캠프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개표 결과를 시청하기 위해서 당사로 한 7시 40분쯤 네. 모이게 됩니다. 아직 그 직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까지 투표를 이제 독려하시고, 이 당내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실 텐데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국민의힘 기호 2번 오세훈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여줬었고, 그 결과는 개표가 돼 봐야 알겠지만 좋은 결과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마지막 투표율이 관건이고요.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난 총선에 저희가 뼈아픈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 상자를 좀 미리 이렇게 열어볼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김종인 그 저희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씀을 빌리면 두 자리 숫자 차이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힘겨운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6시 기준으로 서울 투표율이 51.9%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네. 보수층 국민의힘 전통적으로 지지세가 강한 강남 3구에서도 투표율이 매우 높습니다. 자, 투표율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투표함을 이제 마지막으로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인구수가 이제 적지만 종로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이런 그 지역구들이 사전 투표가 이제 1위, 2위로 이렇게 매우 높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연령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어떠한 말씀을 좀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투표율 자체가 이제 높다는 거는 저희 국민의힘 쪽에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게 되고요. 일단 지금 2시간 남짓 저희가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투표 마감이 6시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투표 오후 8시까지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권자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이제 투표하시러 가셔서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리시고 여러분들의 답답한 심정, 선거로 다시 그 권리를 찾으실 수 있기를 간곡하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후보에게 제기됐던 내곡동 의혹은 선거에 투표에 어떤 결과를 미칠까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제가 웬만해서는 좀 부정적인 단어들을 좀 쓰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 네. 이게 그 민주당의 억지 주장, 거짓 프레임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이번 선거 기간 내내 좀 목도를 하면서 좀 이게 제가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제가 이렇게 논평으로 대응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몇 번이나 제가 들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막판까지 생태탕, 선글라스, 이렇게 페라 땡땡 이런 얘기 이렇게 들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참 이번에 자신이 없구나, 패배를 이렇게 미리 인정을 하는구나, 참 품위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정치의 수준이 우리가 이제 이쯤 되면은 좀 더 그 미래 비전을 좀 논하고 이 공정과 정의라든가 이런 아름다운 단어들을 좀 정말 우리가 쓰는 만큼 그 내실을 다져야 하는데요. 오히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치의 수준이 많이 퇴보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좀 이 나라가 부끄럽고 자신감이 떨어져
적겠나. 그래서 참 제가 할 말이 많고 한데요. 이 문화일보 조사를 보니까 국민들께 주요 이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서울시 유권자들이 내곡동 사안에 대해서 여쭈었을 때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 내곡동 사안이 하위권이었습니다. 네. 10%에 훨씬 못 미치는 한 그 4% 정도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 유권자분들께서는 오세훈 후보를 믿고 계시고 민주당의 이런 네거티브에 관심이 없다. 참으로 지겨운 공방한다. 억지 주장이다. 제발 후보 흠집 내지 말아라.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고요.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꼭 한 가지 좀 이 주진우의 라이브 쇼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그 언론 기사 헤드라인과 그 내용에 오 배우자 세금 누락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이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오세훈 후보와 배우자는 세금을 체납하거나 미납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오 후보께서 이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신고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관위 신고 과정에서 신고된 항목보다 더 낸 세금이 있는 거예요. 덜 낸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관위가 세금 누락이다 이런 악의적인 표현을 공고문에 사용을 했고 투표소에 개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선관위가 오세훈 후보의 세금 실적 누락 이렇게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참 심각한 선거 부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거는 네네. 어떤 의미죠? 세금을 지금 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거는 어떤 의미죠? 세금을 정확하게 지금 신고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지금 선관위에? 선관위에 이제 신고는 했지만은 이제 물론 이제 그게 많이 냈다. 이것이 물론 이제 그 정확하게 우리가 뭐 이제 민주당에서 볼 때는 이것을 이제 또 자꾸 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덜 낸 것도 아니고 조금 더 낸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민주당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또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지금 가리는 이런 좀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의 과정을 좀 이렇게 어지럽게 만든 이 선관위가 민주당의 이번에 좀 1등 선거 그 공신이다 이렇게밖에 좀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민주당과 선관위의 행태가 정말 역사에 좀 길이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정말 선관위는 좀 반성을 하시고 각성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관위가 김혜령 대변인이 언급하신 문화일보 여론조사는 3월 26일에서 7일까지 양일간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로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장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말씀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